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0년 7월 27일 부산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던 25살 여성 E씨가 그날 일을 끝내고 동료들과 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먼저 덕천동의 중심가에서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고요.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이후 일행이 헤어진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E씨가 살고 있던 집이 마지막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겨우 5분 거리로 아주 가까워요. 동료들은 잘 가라고 인사를 나눴고 E씨도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E씨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농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 회식 자리를 했다던 덕천동, 여기가 아주 새벽까지 사람들로 가득 붐비는 시내 지역입니다. E씨가 살던 집 역시 이 중심가 근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가던 그 귀갓길에 어떤 변을 당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요. E씨의 시신이 발견된 농수로는 그 덕천동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대저 1동에 위치합니다. 시신이 날이 밝고 나서 다음날 인근 공장에 출근했던 직원들로부터 발견이 됐어요. 아니, 그녀는 어쩌다가 이 낯선 곳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우선 E씨의 시신은 상당히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예요. 하지만 곳곳에 명백한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몸의 오른쪽 부분, 그리고 또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에서도 뭔가로 강하게 압박한 듯한 상처가 발견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E씨의 몸에는 저항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시도할 경우에 저항흔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저항흔이 없죠? 그러자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범인이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일 가능성입니다. 만약 다수의 범인이 E씨의 몸을 곳곳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했고 그래서 저항흔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시신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E씨의 손목이 하늘을 향해 꺾인 채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걸 즉시성 시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주로 아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근육에 힘을 강하게 주다가 사망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긴장한 모양 그대로 빠르게 굳어버린 거예요. 또한 E씨의 손에는 풀이 손에 뽑힌 채 쥐어져 있었어요. 이걸 분석해보니까 물이 얕게 흐르는 곳에서 살고 있던 식물이었죠. 한편 E씨의 유류품 중에 속옷과 구두는 현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물건들을 이미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부검이 이루어졌고 E씨의 체내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됩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중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우선 한 명은 E씨의 전 남자친구, 또 한 명은 미용실 단골 손님,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E씨를 쫓아다니던 박씨입니다.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의심을 많이 받았던 건 박씨였어요. 그는 과거 E씨와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인데 헤어진 이후에도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씨가 직장은 물론이고 집 앞까지 막 무턱대고 찾아오니까 E씨는 좀 그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더군다나 이 박씨와 E씨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던 장소 중 한 곳이 시신이 발견된 농수로 인근의 운동장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박씨가 경찰의 강력한 의심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박씨를 포함해서 모든 용의자들 중에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이때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게 돼요. E씨와 조금이라도 접촉했거나 관련이 있는 남성들이 누구냐? 모두 조사했죠. 그리고 그중 A형을 추려내 봤더니 약 50여 명이 남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씨,
DNA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범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명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 당일 박 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입니다. 천안에 출장을 갔다가 자정 무렵에 귀가를 했대요. 그리고 이후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 범인이 아예 면식범이 아니라 성욕에 미친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은 없었던 걸까요? 경찰은 범인이 분명 피해자 이 씨와 면식 관계일 거라고 강하게 확신했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남아있는 그 덕천동 일대의 특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여긴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여성이 끌려가는 모습? 이건 분명 눈에 띄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목격담이 없었던 겁니다. 범죄 전문가들 역시 범인은 이 씨와 면식은 있지만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닐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지내지만 수사망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의 얕은 친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발생한 2000년에는 CCTV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시대죠. 그래서 더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으로 간다던 그 이 씨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갔는지 그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주 기적적으로 목격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목격자 A씨, 그는 덕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12시 반쯤이에요. 자정쯤 헤어졌죠. 그 이후의 시간인데 그 A씨가 담배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길 건너편에 E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을 목격합니다. 자, 여기가 차 2대가 다니는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덕분에 목격자는 그 여성의 인상착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어깨까지 오는 머리 길이에 검정색 치마와 반팔티. 이건 이씨 실종 당시의 인상착의와 일치합니다. 이씨는 당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자 이씨가 옆에 웬 낯선 차량이 한 대 서 있습니다.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 차에서 특히 조수석에서 젊은 남성 한 명이 내려요. 그러더니 이씨와 짧게 대화를 나누는 듯 했죠? 그리고 이씨가 이내 차 뒷좌석으로 탑승을 한 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목격자 A씨는 그때의 차량 번호나 차종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차가 검은색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는데요.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되죠. 먼저 범행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억에 의하면 차 안에는 적어도 운전석, 조수석 2명 이상의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 범인은 분명 이 씨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인들에 따르면 사실 그녀는 평소에도 아주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무리 회식을 했다 해도 그날 술에 많이 취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의 차에 선뜻 탔을 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아는 관계라는 건데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실제 범행 장소는 야외가 아닌 실내라고 가닥이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살해를 한 후에 농수로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먼저 이 시신의 상태가 농수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또 시신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농수로 쪽으로 시신을 굴려서 유기한 것으로 보였죠. 시신을 유기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분명 범인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이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도주하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 당일의 일출 시간이 오전 5시. 이 씨가 사라진 자정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 범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곳에서 범행 저질렀고 또 시신 유기만 농수로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팅 자국이에요. 그레이팅이라는 건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철제 배수로 덮개를 말합니다. 농수로 인근에 다수의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창고의 대부분에는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범행 장소가 분명 농수로 인근의 공장 창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범인은, 그리고 범인들은 대저 일동 지리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좁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범행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다만 전문가들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씨가 원래 사건 당일에 미용 세미나에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미나에 가지 않고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회식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게 계획범죄였다면 이 씨가 세미나에 가지 않기로 한 시점에서 모든 계획이, 범인의 계획이 틀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가벼운 안면이 있는 범인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범인에 대한 범위가 좁혀지나 싶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사는 여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단 그 이 씨의 주변 인물 남성들 중에 A형을 추려냈죠. 근데 그 중에 DNA가 일치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또 단순히 안면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려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요. 물론 경찰은 이 덕천동 일대와 현장 부근의 군부대까지 범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A형 혈액형 가진 남성들 200여 명을 추려냈고 DNA 다 대조했고요. 아니, 그럼에도 일치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전단지 체포했고 제보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목격자도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진척이 없으니까 사건이 미제로 남았던 거고요. 그런데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19년입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이 사건의 DNA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어요. 남아있는 단서가 DNA 뿐이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보자 라는 측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바로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니라 O형으로 밝혀졌던 거예요. 지난 19년 사이에 분석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과거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분명 수사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과거에 DNA 대조 다 누구랑 했죠? A형 남성들만 두고 이루어졌잖아요. 와, 그럼 이거 완전히 뒤집혀야 할 텐데요. 현재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져요. 특히나 그 A형 사람이 많이 없었다 주변에 이런 그 기록이 있었는데 다시 재검토하면 분명 용의자가 새로 나올 수 있겠죠. 전담팀은 범인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그래도 희망적인 건 용의자의 DNA가 가지고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비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다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용의자 후보들의 알리바이를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제사건 전담팀은 지금까지도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제로 꼽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이 사건 또한 범인의 DNA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 역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범인이 분명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죠. 그래야 피해자와 또 유가족의 억울함이 밝혀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